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또 눈물의 징징쇼를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징징쇼에 나오시는 분은요, 꽤나 규모가 좀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금 흐름은 꽤 괜찮은 분이긴 한데 그렇다 해도 지금 물리는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한의사시네요? 네, 김 원장님이란 네? 분이고요. 김 원장은 지금 방콕 가 있는데. 거기 이제 김 원장 기자. 네. 원장이 잘 있어. 네, KBS 김 원장 기자는 방콕에 있고요. 우리 김 원장님은 오늘 저희 3프로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네. 이분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쭉 하고 계신데 네. 일단 뭐 총액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네. 그중에 이제 와이프가 알면 안 돼. 헤이, 써놨네. 그런 얘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으로 오늘 궁금한 종목 LG 디스플레이. 또 어떤 우리 굉장히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많이 LG 했는데 디스플레이. 네, 어떤 또 투자 TV 다 안 보시나 보죠. 또 다른 투자 또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아니 오늘 저 병원 오늘 이제 목요일 날은 네. 저희 부원장이 진료하고 제가 오늘 쉬는 날이 부원장님이 또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 보면 이렇게 원장님 세미나 중 이렇게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통상 병원에 개인 병원 가면은 하루 쉬시는데 그냥 원장님 그냥 쉬신다고 그러면 되는데 안 돼. 꼭 세미나 중이라고 이렇게. 네, 놀러 갔어요. 학회 중 이렇게 적으면 뭐 안 이렇게. 되니까. 네. 자, 여튼 그리고 여기 오신 거네요. 자, 우리 한의원은 잘 되고 계시죠? 예. 뭐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한의원도 이제 전공이 좀 나뉘잖아요. 침이 유명한 분이 있고 네. 보약이 유명한 분이 있고 뭐 피부 뭐 이런 좀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네. 그 뭐 저희는 뭐 동네 한의원이다 보니까 네. 특별히 뭐 이렇게 특화를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통증 질환이 거의 70~80%고 침. 침 맞고 뭐 추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추나. 대부분이고 순아. 그다음에 이제 뭐 비만 환자라든지 뭐 다른 보약 환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머지가 있고요. 어르신들 특별히- 사랑방이지 뭐. 네, 뭐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네. 많고요. 어르신들이 그 누워서 침 맞으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어떡해. 막. 제 옛날에 한번 한의원에 한번 누워 있는데 한 저를 둘러싸고 한 디귿자로 네 분인가가 할머니들께서 서로 이렇게 막 다 천막 쳐 있는데 커튼 쳐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 재밌게. 근데 침이 우리나라 저 의료보험 되죠? 네, 되죠? 야, 근데 해외에서 침 한번 맞아봤어? 아니요? 엄청 비싸다. 엄청 그래요? 비싸. 글로벌로 또 진출하셔도 되니까. 자, 일단 오늘 하여튼 우리 김 원장님의 네. 주식 투자 이야기.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제가 공중보건이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2005년 뭐 이 정도였으니까 근데 금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막 되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그냥 누가 좋대더라 사봐라. 그럼 이제 시간 지나면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팔고 이제 워낙 제가 좀 펄럭기에다가 이게 또 고르는 게 똥손이에요. 고르면 거의 다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골라도 떨어지고 누구한테 들어도 들어도 이제 떨어지고. 그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죠. 뭐 그냥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 하다가 이제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게 됐고. 왜 그렇게 크게 키우신 거예요? 크게 키운 것보다는 그 전까지는 이제 대출도 많고 한의원 그다음에 뭐 집도 사야 되고 또 이사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 좀 모아놓으면은 이제 목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병원과 이제 집 이런 게 안정권에 들어왔다 이거죠? 좀 대인인데 더 들어갈 데가 없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좋아, 주식을 해야 되겠다. 굿. 병원도 부원장 체제로 네. 딱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시간도 조금 가능하고 이제 내가 뭐 공부해서 해보면 뭐 내가 뭐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부 잘했는데 뭐 주식 뭐 내가 못할 이유가 뭐 있어.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때 왜냐면 이제 그 전까지 내가 바빠서 막 잘 못 봐서 못한 것 같거든 느낌이.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진지하게 그때부터 뭐 들어가셨죠? 2019년, 20년. 19년, 20년 때는 그게 주식을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그때도 워낙 앞에서 많이 잃어보니까 뭘 종목을 사거나 이런 게 되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펀드로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면 안 되더라. 네.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펀드 조금 들어가고 그 당시에 ELS 같은 거 조금 하고 네네.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좀 하다가 그때 이제 뭐 올해도 포트폴리오, 뭐 퍼머넌트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읽지는 않지만은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알려진 거를 조금씩 하다가 올해도 네. 그때 이제 그러고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네. 확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때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3% 그러니까 유튜브 그걸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뜨더라고요. 네.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다시 이제 종목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판이 커져서 이제 그래서 대회도 하고. 오늘도 3% 원전. 아니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된 게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2017년 정도부터 16년, 17년부터 들어갔는데요. 그때도 이제 고점에서 3만 원에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 8,880원인가 뭐 네. 그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중간에도 제가 이렇게 막 물도 타고 막 그랬는데 네, 네. 그때 8,000원 되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팔았어요? 아니요 그냥 놔뒀어요. 어.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계좌를 분리를 하잖아요. 이제 네, 여기는 네. 이제 죽은 애들 모아놓고 그렇지, 그렇지. 새 계좌 파고 네. 이제 그 죽은 계좌에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가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다시 이게 이번에 메타버스 ETF 그런 데 들어가면서 어. 그 2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뭐가요? 다시 LG 디스플레이가 또 다시 이렇게 또 바닥으로 치고 아.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LG 디스플레이가 안 좋다는 거는 많이 아는데 네. 여기서도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그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지금 이 주식이 예를 들어 지금 10인데 나중에 100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9에 사나 8에 사나 13에 사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100을 가야 되잖아요. 음.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갈 것인가 이렇게 안 생각을 가요. 해보니까 못 간다. 못 가겠다. 그래서 진짜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보면은 그래도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20은 가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LCD 하다가 네. 이제 중국 애들이 따라오니까 네. 이거 다 버리고 우리는 OLED로 갈 거다. 그러면서 막 휘어지는 것도 보여주고 네. 막 투명한 것도 보여주고 하니까 그때 그때 들으셨어. 내가 헤어지는 거 그 의미 없다고. 근데 그게 나중에 들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 되겠구나 했는데 이제 돼서 보니까 OLED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중국 애들이 이제 OLED 들어오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게 진짜 여기서 보내줘야 되나 아니면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나 그거 여쭤보려고. 없는 거 본인이 아시는 것 같은데.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확인하러. 예, 아시는 확인하러 것 오신 같아. 거야. 예, 굳이 뭐 우리한테 궁금보다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흔히 이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몇 배 가고 막 장기 투자 그럴 기업은 아니에요. 뭐 아시겠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그 사이클 기업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은 너무 좋다 그럴 때는 사실 팔고 나와야 되고 지금은 사실 온갖 악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이클로 보면 살 때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사이클로만 보면. 근데 그게 언제 좋아질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오늘도 데이터 보니까 7월달 TV 패널 가격이 다 급락을 했어요. 뭐 PC 뭐 노트북 안 팔리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드는 산업의 전방 산업이 지금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스마트폰 쪽은 좀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데이터가.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애플에 납품은 하는데 그 매출 비중이 아직은 많지가 않거든요. TV가 좋아야 돼요. 이 회사의 핵심은 TV니까.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TV보다는 모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돈도 잘 벌어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너무 TV 비중이 높다 보니까 TV가 살아나야 되는데 근데 TV는 아시겠지만 연간은 2억 예전에 김현수 연구원이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TV 시장은 고성장도 저성장도 아니고 지난 10년간 계속 2억대에서 왔다 갔다 했대요. 2억 몇 천만 대 갔다가 근데 코로나 때 한번 반짝했죠. 네. 또 다시 정상화. 그러면 이게 또 1, 2년 지나면 사이클도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인데 그래서 분명히 또 좋아지는 흐름이 언젠가 오겠죠. 오는데 그게 언젠지를 모르니까 답답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뒤에 또 있으니까 옛날에는 혼자 100 먹었다면 지금은 20밖에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 그래서 이제 OLED로 넘어가는 건데 OLED TV가 이제 잘 될 줄 알았더니만 또 TV가 안 팔려 이제 시장이 이게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약간 과도기고 그리고 애플에도 지금 이제 모바일 납품을 하긴 하는데 또 BOE도 지금 같이 들어오잖아요. 또. 예. 근데 삼성은 10년 전부터 했었고 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저는 뭐 지금 파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장기 투자하는 거는 사실 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네. 이게
몇 배 가고 이럴 기업은 아니라서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뭐 주가가 좀 회복됐을 때는 적절히 좀 손해가 나더라도 좀 파는 줄여 게- 가시는 게 예. 낫지 않나. 근데 지금은 뭐 거기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PBR 기준으로는 거의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 거의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기대를 안 하니까. 그래서 크게 제 생각에는 뭐 잃을 건 없어 보이는데 네네. 예, 반등을 한번 이용하시는 게 네. 좀 그렇- 11월 초에 파세요. 11월 초. 아 왜요? 아 이게 자 보세요. 이 주식은요 뭔가 재료가 없잖아요. 이벤트 드리븐으로 가야 됩니다. 자 11월 초에 무슨 일이 있냐? 일단 첫 번째 11월 20일부터 월드컵이 아, 열립니다. 카타르 월드컵. 중동 아저씨들 그때 약간 OLED TV 돈 많은 아저씨 좀 살 거예요. 그때 약간 좀 맥이 있습니다. 중동에 돈 많아시 벌써 다 샀지. 아니, 새 걸로 손님들 오면 거긴 이제 손님들 한번 오면 손님들한테도 막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 거라고 OLED 그때 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타 있죠 메타. 메타의 그 헤드 뭐라 그럽니까 이거 이게 쓰는 거 오큘러스? 있잖아요. 오큘러스 같은 거 그런 거가 이제 하반기에 조금 판매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건 무조건 OLED로 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LCD로 안 되니까 그거 실적이 조금 나오는 10월부터 그다음에 월드컵 앞둔 11월 초 요때 LED 디스플레이 한 번 갑니다. 물론 이제 본전까지 간다 이건 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번 갑니다. 그때 정리하고 끝. 정프로 끝. 이렇게까지 알려준 데가 어디 있어 세상에. 좀 표정 맞지? 대단하다 대단해 정프로. 우리 원장님 표정 맞지? 내가 고향에서 여기까지 왜 왔지? 안 가면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11월 초 끝.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은 성장 그 기업이나 산업의 성장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뭐 가치 주라는 것도 사실은 예? 성장을 예전엔 다 했는데 성장이 정체돼 가지고 자산 가치나 뭐 수익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런 게 가치 주지. 성장 자체를 예전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는 기업을 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LG 디스플레이 예전부터 내가 좀 네거티브하게 말씀드린 거냐면은 성장 이런 큰 산업의 성장은 사람에게 굉장히 큰 변화된 효용을 줘야 돼요. 지금 테슬라가 저렇게 크게 성장주로 각광받는 거는 변화된 효용을 극도로 주거든요. 전기차, 그죠? 연비가요 영업용 기준으로 전기차를 썼더니 5분의 1 토막 5분의 1만 쓰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혁신을 준 거거든. 거기다가 자율주행이라는 엄청난 혁신을 주니까 저게 진짜 큰 흐름을 하는 거죠. LG 디스플레이도요. 옛날 브라운관에서 이걸로 변화될 때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벽걸이. 근데 벽걸이 TV라는 게 상상을 못해요. 왜냐면 집에 안 그래도 좁은 거실에 뭐 30인치 TV 하나 사놓으면 이게 거의 장식장이었거든.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문도 달렸잖아요. 옛날에 네. TV에. TV 여는 문. TV 문 열고 항상 그 채널 돌리다가 그거 항상 떨어져. 그래서 그렇죠, 다시 그렇죠. 끼워가지고 다시 돌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LCD 이 판이라는 게 엄청난 혁신이었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혁신을 구가했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기술이 다시 그 단계 브라운관이 생겼을 때 혁신, 브라운관이 LCD로 넘어왔을 때 그 혁신을 못 이어간다고 보는 거죠. 본질이 같아. LCD나 LED나 OLED나 뭐 화질이 뭐 조금 번인이 좀 더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 성장을 구가할 거기다가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아니지 도미넌트한 이제 네. 플레이어가 없던 애들이 생겨버리니까 야 과연 이걸로 계속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암울하네요. 아니 그건 제 생각이니까 옛날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금융위기 이후엔 저는 이건 안 쳐다봅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금융위기 때 한번 올랐거든요. 금융위기 직후에 네. 쫙 한번 올랐어요. 그래요. 네, 쫙. 금융위기 언제 2008년? 음.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김프로님 말씀 잘해주신 게 삼성 디스플레이는 TV를 안 하고
OLED를 그때 스마트폰에 넣어버렸잖아요. 근데 아마 10년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OLED가 낫냐, LCD가 낫냐 스마트폰에 되게 막 논란들이 있었는데 삼성은 그냥 밀어붙여버렸거든요. OLED로. 근데 LG는 안 했죠. LG는 TV만 하고 TV 쪽으로 TV LCD 위주로 했는데. 삼성은 캡티브가 좋으니까 뭐 네. 자기네 뭐. 근데 어쨌든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OLED가 대세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TV도 스마트폰에는 LCD에서 이렇게 그냥 바뀌어버려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지금.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굳이 바꿔야 되나? 이제 이런 소비자들의 생각. 이 정도 가격 내고 바꿔야 되나? 왜냐면 LCD도 화질이 요새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레비가 그리고 너무 싸더라. 테레비가 너무 싸. 중국산 이런 거 있잖아. LCD 이런 거요? 야, 테레비가 뭐 사실 4인 저녁 한 끼 값밖에 안 돼. 아니 병원에서 쓰시는 저 컴퓨터 모니터 뭐예요? OLED예요? LCD지. OLED도 있고 LCD도 있고 아 그래요? 그렇게 이제 예전 모델들은 뭐 LCD고 LCD고. 모니터는 거의 LCD예요. 근데 아직은. 모니터는 아니에요, 모니터는 LCD. 거의. 거봐. 안 쓰잖아. 본인부터 안 쓰잖아. 왜 사? 아 근데 이렇게 하고 또 LG 디스플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총론상 그렇고 네.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또 아유 저 LG 디스플레이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저 선무당이죠 뭐 사람 잡는다고. 예? 11월 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이제 공급가인 상태 가면요, 뭐 무슨 일이 발생하냐, 반도체도 그런데 갑자기 감산을 다 해버려요. 업체들이. 그러니까 그게 시그널이에요. 근데 중국 업체들이 감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LED 디스플레이 한번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기다렸다가 파시는 게. 그럼 또, 네. 또 벌어가지고 맞는 것 또 같아요. 라인 증설이야. 라인 교체. 또 중국 애들 또 따라왔다고 또 라인 교체. 예. 10월 말, 11월 초 그때 네. 그때 기회입니다. 예. 주잖아 그냥. 고민할 거 없잖아요. 다른 건 혹시 뭐 많이 사셨어요? 상호 중에 네, 좀 종목이 많아서 많아요? 맞아요. 몇 종목 정도 돼요? 한 20개 돼요? 네, 국내 거는 한 24개. 국내 24개? 네. 그럼 해외 해외는 해외도- 더 많이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사요? 이게 펄럭기라 그냥 좋다 아, 그러면 좋다 이제 그러면. 일단 사고 기다리고 뭐 이런 식인데요. 근데 기다린 거 치고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죠. 네, 뭐 그렇죠. 아니 뭐 그래 좀 희망적으로 좀 뭐가 좀 많이 먹은 것도 좀 있긴 있습니까? 아, 그런 얘기는 해도 되나요 여기서? 정직전. 오늘 한번 제가 뭐 오늘 아. 그냥 마음 비우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크게 한번 먹었다. 내 역사상 역대급. 뭐 그거죠. DBC 올해도 포트폴리오에 보면은 자산 그 뭐라고 하죠? 그 커머디티를 투자하는 DBC 뭐 이런 것들이 DBC. 네, DBC는 뭐예요? ETF 같은 건데요. 아 그냥 ETF. 뭐 원유 뭐 이런 것들 다 아, 원자재를 다 같이 투자하는 원자재. 뭐 이런 건데 네. 그런 것도 많이 올랐었던 것 같고 3%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그 뭐죠? 탄소 배출권. 아. 그때 아, 최장규 맞아요. 본부장님 그때 나오셔가지고 신- ETF를 만들 신한자산운용. 때는 예, 가장 그 당시에 잘 갈 것 같은 걸 만든다. 그것도 그래서 잘 나와셨나 봐요. 아예 안 그때 나왔으면 또 빠졌는데. 예 거의 고점에서 팔. 아, 그래요? 예, 그때 거의 100% 정도. 오. 거의 100% 갔다. 그렇게 많이 갔었어요? 단기간에 그렇게 쫙 오르더라고요. 아 그래 쫙 오르면 그런 생각이 좀 나나요? 아 이거 한의원 이거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옆에 애들이 이제 그런데 그게 금액이 아주 크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들어갈 때 막 뭐 어떤 되게 확신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10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를 당하다 보면은 살 때마다 이건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조금씩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크게 벌진 않지만 크게 잃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징징쇼 제가 목요일마다 쉬니까 요 시간대를 들을 수가 없어요. 보통 직장인들이 그렇잖아요. 9시에 딱 몇 시에 출근- 오시는데요? 진료 몇 시부터 시작? 저희가 9시 반부터 하는데 9시 반부터. 그러니까 9시에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요 시간을 들을 수가 없는데 네. 목요일마다 들어요. 네. 예, 막 이제 자전거 타면서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때 그 중국 과창판 나왔을 때 네. 그 정프로님도 그 물리셨다고 그 징징쇼 맨 초반에 하셨잖아요. 많이 네. 물렸죠. 네. 그거 얘기하면서 중국. 야 이거 뭐 나왔는데 하자마자 30%가 빠지고 어쩌고 막 박석중 그 나와. 육성 차이나 ETF인가 그랬어요. 네. 저도 그거 같이 들어갔거든요. 아, 이거 처음에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가면 나오는 건 해야 된다. 예, 맨 처음 저 10,000원에 딱 이제 들어가 갖고. 예, 저도 바로- 10,000원에 딱 들어갔는데 네. 바로 그냥. 어느 날 보니 이제
7천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8천 얼마. 8천 얼마예요 지금. 네. 아직 갖고 계시죠? 아니 목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쉬시고 일요일도 쉬시고. 일요일 날은 저희가 진료를 하고요. 일요일도 일요일도 진료하세요? 예,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아. 이렇게 해서 제가 토일을 하고 목요일 날은 제가 쉬고. 그 주에 6일 근무하시는 거예요? 네. 와. 제가 하루 딱 쉬는 그러니까 좋은 목요일 날이- 날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 좋겠네요. 원래는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여기로 올라 그랬는데 네. 새벽에 일어났는데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 나는 또 이제 비즈니스상 원래 유비무환이라 그러거든. 비 오면 환자 없다고. 의사 세계 유명한 얘기예요. 예, 맞아요. 네? 원장님들끼리 하는 저런 게 있어 관용구가 유비무환에. 네. 그죠? 예. 비용 환자가 없어요. 환자가 많이 와요, 좋죠. 근데 이렇게 세 명 얼굴 봤을 때 네. 건강 상태 어땠습니까? 저희 셋. 네, 세 명이. 맞아. 건강 맞아. 그런 좀 보셔야 되잖아. 우리도 뭐 가르쳐 줬으면 뭐좀 리턴이 있어야지. 일단 김프로님 어떻습니까? 김프로님은 네. 되게 연세에 비해 되게 정정하신 것 같고. 내 연세가 어떻게 돼? 정정이라니 무슨 아니 원장님 진짜 60대 이 정도 심합니다. 괜찮죠, 그죠? 네. 정정이란 말을 쓰면 어떡합니까? 10대. 저 영사님 아까 제가 좀 일찍 와서 여기 걸어 다니고 있는데 누가 싹 지나가시더라고요. 되게 날씬하죠. 되게 샤프하시고 음. 얼굴도 이렇게 갸름하시고 그게 느낌이 한의사 되게 건강한. 아니래도 알잖아. 갸름하고 샤프한 거는 나도 아는 건데. 제가 본 거보다 테레비 이게 보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원장님 왼팔 좀 줘봐요. 맥주 한 번 집어봐. 뭐예요? 이렇게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예. 건강합니까? 제가 볼 때 정프로님 제일 이게 이제? 항상 그 얼굴에 홍조가 약간 맞아요,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병이신 건지 안면 아니면 홍조가 있어요. 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신 아니, 건지. 그러니까 안면 홍조는 어디가 안 좋으면 안면 홍조 나옵니까? 뭐 원인이 많은데 이제 눈도 많이 건조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게 한방에서는 이제 위장에 열을 많을 때 얼굴이 붉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시고요. 그다음에 속끓이는 스트레스인데 간에 열이 많이 차시는 경우는 간의 열? 눈에 건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오시는데 네네. 근데 항상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계시고 얼굴도 이제 붉으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이 붉은색한 게 좋은데 그게 안 좋은 거구나.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10대 아이들 보면 밝게 이런 붉은색이 도는 거는 생기가 있는 붉은색이잖아요. 복숭아처럼 그런 거. 네, 근데 이제 좀 심하게 붉다라든지 술 먹은 것처럼 이렇게 붉다라든지 그다음에 맞아요. 안색이 좀 이렇게 탁하게 붉으신 그런 경우는 좋지 않다고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희도 환자분들 보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오시거나 네. 속 끓이고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오실 때 난 화가 났어, 뭐 열을 받았어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 오시면 어깨가 아파, 머리가 아파 이렇게 얘기는 하세요. 근데 이제 신체화되는 증상이죠. 속을 끓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때려서 맞춰야 되잖아요. 맞는데 어깨만 잘 놔주면은 그분은 이제 어깨만 아프신 분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당신은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속도 많이 끓이시니까 조심하셔라라고 하면은 좀 더 신뢰가 가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프로님이 제일 걱정이 맞습니다. 되고.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좀 안 돼요 이게 잘. 그러니까 진짜 정프로님은 주식 계좌가 그 하나신가요? 저요? 또 따로 이렇게 잘 되는 계좌가 따로 있고 징징쇼 나오는 계좌가 따로 있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계좌가 총 4개고요. 이따 가시기 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고 네. 왜 내 얼굴이 붉은지 판단하고 가세요. 네. 이게 많은 몇몇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정프로 저거 컨셉? 징징용 계좌가 따로 있고 사실 속으로 잘하는 계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난 좋아요. 좋은데 옆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 도와주시잖아요. 이거는 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도움의 손길 때문에 지금. 내가 여의도 돌아다니잖아요. 이 가는 건물 사이사이에 갑자기 쑥쑥 숨는 사람들이 있어. 네. 아니, 이제 우리 둘이서 철칙을 지켜야 돼. 뭐 어떤 분들은 김프로 너무 한다고 정프로 왜 저 방치하냐, 종목 안 가르쳐 주는. 사실은 진짜 우리가 안지 한 10년 됐거든요. 네. 단 한 번도 주식 얘기를 서로 나눈 적이 없어요. 서로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나도 안 가르쳐 주기도 하고. 왜냐면 이 관계가 이 더블 MC를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어저께 야 영진아 이거 들어가 봐 했는데 한 20%
그럼 뭐 좋은 얘기 나오겠어요. 예.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듣는 걸로 막 판단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네. 의사 선생님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나 얼굴이 좀 꺼무잡잡한 게 있죠. 어? 네. 근데 이제 작년에도 초반부터 얼굴이 너무 꺼무티티해진 거야. 그래갖고 여기 여의도에 잘 가는 한의원이 있거든요. 네. 여의도 한의원이라고. 명이야. 딱 침 놓으면 바로 일어나. 근데 신문 바로 원장님 나 이렇게 얼굴이 까무잡잡해지는데 뭐 간이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랬더니 딱 보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마는 안 까맣잖아요. 운동화 모자 써가지고 이마 얼굴이 타서 까매지시는. 눈 밑에 이게 그 안 좋으려면 이마도 까매지고 다 까매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2월부터 남산을 계속 걸으니까 난 이게 바르는 걸 싫어하거든. 응? 여튼 혈색이라는 거인데 근데 나이가 드니까 50대 되니까 혈색 네. 그렇게 만졌을 때 윤기 이런 거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좀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렇게 만지면 맨들맨들했는데 딱 만지면 약간 거칠다 이런 느낌. 나이가 들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증상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로 얼굴이 검어지면서 나빠지시는 분들을 보면 약간 회색빛이 돌면서 회색? 예, 회색빛이 돌면서 구릿빛이 아니고 건강한 예, 구릿빛이 건강한 이게 흑인들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약간 저 뒤에 저기 3%에 있는 저런 회색빛이 이런 돌면서 예, 검은 빛이 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보면 한방에서 뭐 간도 나쁘고 심장도 나쁘고 실제 투석하시는 저는 분들 그런 정도는 아닌가요? 전혀 아니신데요. 전혀 아니에요. 괜찮으신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투석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색깔이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색빛. 아니 좀 먹는 좋지가 대로 않구나. 살찐다. 먹는 대로 살이 찐다 이거예요. 예. 운동 안 하면 팔찐다. 이거는 신지대에서 좋은 거예요? 먹지 않는데도 살이 아니 찐다. 먹는 대로 살로 간다 이거예요. 그건 약간 체질인 것 같아요. 체질이에요. 예, 저도 좀 그런 편인데 먹으면 진짜 많이 찌고 움직이면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안 먹어도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금방 빨리 태우는 대사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살이 안 찌고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건강 상담이 되버렸네. 갑자기 건강 상담이 됐어. 자 일단 하여튼 우리 김 원장님, 저 병원 이름 하나 말씀하실까요? 예. 안 하셔도 되고. 아니 뭐 혹시 저 홍보 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네. 별로 뭐 원치 않으시면 뭐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 원장님과 함께 네. 오늘 징징쇼 가봤고요. 좋은 또 저희 책 혹은 또 네. 강좌 같은 거 우리 도움될 만한 거 있으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 원장님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3% 계속 사랑해 주시고 네, 꼭 쭉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꼭 멋있게 한번 예. 시간 되시면 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염승환 이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